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우대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인데요. 자,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자, 앞서서 API 쪽에서는 133만 배럴의 재고 감소, 깜짝 재고 발표가 있었고요. 자, 이어서 EI 쪽에서의 원유 재고 역시 예상치는 마이너스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11시 반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 신세계 통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으로 넘어갔을 때 새벽 3시에는 빅 이벤트인 FNC 의사록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슈 관련돼서는 어떤 해외 선물 전략 챙겨드릴지 그 부분도 2시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31-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맞선님들과 함께 탄탄한 전략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좀 방송을 쉬었는데요. 그 사이에 또 외신에서는 많은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 잘 날 없고 또 변덕 심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또 증시가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중국과의 또 무역 회담 이야기들 아무래도 또 주요 먼저 좀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연휴로 인해서 휴일로 인해서 쉬어가는 동안에 정말 대외적으로는 뉴스가 많이 터져 나왔는데요. 놓쳤던 그 흐름에 대한 뉴스도 함께 저희가 첨부해서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마스터님 소개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마스터님과 함께 할까요? 오늘 함께 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역시나 세 분의 마스터님이 나오셨습니다. 헤르메스 마스터님, 주상 마스터님, 골든서클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수요일장도 이렇게 꽉꽉 채워주시려고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 지난주가 첫 출연이셨고 첫 방송이셨습니다. 먼저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 어떠셨는지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아, 예. 네. 덕분에 요번 일주일 잘 지냈습니다. 예. 아, 지난주에 출연 덕분에 네. 이번 일주일이 조금은 편안하셨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옆에 계신 주상 마스터님 어떠셨을까요? 아, 예. 정신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신 없었지만 오늘도 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헤르메스 마스터님도 인사 말씀과 함께 네, 들어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르메스 이찬유입니다. 저는 첫 방송하고 나서 좀 더 어깨가 무거워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황 같은 부분도 좀 전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들, 매매 자리라든지 그런 타이밍들도 전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또 방송 충분히 보시고 잘 전달돼서 좋은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마스터님과 한 만큼 알찬 전략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2시간 신세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세 분이 특별하게 드리는 이벤트 2가지 이벤트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수요일
목요일장 이렇게 거래가 활발한 시간에 2시간 동안 신세계 함께 하시고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목요일장과 금요일장 여러분들과 무료 방송으로 만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무료 방송으로 이 세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가 있고요. 더욱더 특별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샵 0082번으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요. 세 분의 유료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2시간 안에 문자도 빨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시각 10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먼저 볼게요. 어제장에도 하락하면서 추가 상승은 하지 못합니다. 오늘장도 밀리고 있는 모양새죠. 2708.75포인트로 0.64%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S&P 500 비교해서는 하락폭이 더욱더 크고 6840.50포인트로 0.98%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가 지금 오늘장도 세게 밀리고 있죠. 거의 1.17100까지 내려오면서 1.17달러도 지금은 좀 불안한 모양새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볼게요. 자, 골드도 역시나 현재 구간 빠지고 있죠. 1288.4달러 선으로 오늘 골드의 변동폭이 크네요. 90달러 후반대까지 올라왔었다가 다시 빠지면서 1288.1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원유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오일 어제장까지 92달러 선에서 좀 움직였고 오늘장도 역시나 72달러 초반대까지 머물렀었던 상황인데 72달러 이탈된 이후 71.87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시죠. 달러 인덱스도 어제장에는 93 후반대까지는 도달했습니다만 아쉽게도 94는 넘지는 못했는데요. 현재는 93.480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세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신세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마스터님별로 저번에 또 투자에 대한 전략과 들어가신 포지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과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잠시 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는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높은 기대가 무색하게 2차 미중 무역회담도 큰 결실이 좀 없었죠. 그래도 이제 상호 협력과의 무탈한 행보를 이어갈 것처럼 보였는데 역시나 이 트럼프의 발언으로 이 증시가 또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S&P 이슈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도와주겠다는 이 중국 기업 GT에 대해서 벌금과 또 경영진 교체 등을 언급하면서 또 북미 회담에 대해서도 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조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겠다 등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미국 경제가 2020년부터는 침체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반수의 응답자가 2020년 1분기를 경기 하강기의 시작 시점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대신 이 통화 정책을 경기 침체 주요 원인으로 택했는데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과도하게 빨리 올려서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그리고 채권 시장의 미국 증시의 추가 조정을 시사한다면서 주식을 내던지라라는 조언이 나왔는데요. 이 CNBC 보도에 따르면 채권 금리가 오르고 수익률 곡선은 평탄화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경우 주식 투자로 좋은 실적을 내기가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주식 시장에서 탈출해야 된다. 또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변동성 지수가 주가 상승에도 크게 내리지 않고 있다고 역시나 CNBC가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 주 이렇게 증시가 랠리 분위기에 들어갔고요. 또 이렇게 강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VIX가 크게 내리지 않는 이 평범하지 않은 상황은 세계 무역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현재로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VIX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VIX 지수가 크게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약세장의 신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채 가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중국과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발언 때문에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소식인데요. 시장은 또 그 연준의 의사록과 또 재무부 국채 입찰, 그리고 미국의 무역 협상 영향, 또 북미 정상회담 진행 과정, 뉴욕 증시와 유가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 등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국채 가격에 대해서 수익률은 또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변화될지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의 5월 합성 PMI 예비치가 54.2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4월 CPI 전년 대비 2.4% 상승하면서 역시 예상치를 부합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독일의 5월 제조 PMI 예비치가 56.8을 기록하면서 예상을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80를 웃돌면서 이렇게 유가가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CNBC 보도에 따르면 UBS가 말하기를 국제 유가가 스윗 스팟, 최적 지점이란 뜻인데요. 이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이 계속 오른다면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UBS는 유가가 이 글로벌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이 스위트 스폿은 배럴당 $50에서 $70 정도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유가가 배럴당 $100에 가까워지면 유가 상승에 따른 순충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이 경제적인 충격은요, 물론 국가별로 다르겠지만 미국을 특히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은 유가 급등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면서 이 적어도 유가 급등이 미국에서는 지난 6번의 경기 침체기 중에서 5번이 이 경기 침체 이전에 이렇게 유가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의 외신 뉴스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수요일입니다. 일주일 전에 세 분께서 각자 잡고 계시는 포지션과 앞으로 좀 매매할 수 있는 전략 부분도 함께 브리핑 해드렸는데, 박진서 마스터님이 지난주에 천연가스를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 어떨까요? 네. 제가 그거는 저도 계속 언급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네. 이란에 있는 핵을 미국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아직 천연가스는 매장량이 전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계속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향후엔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한다는 건 변함이 없고, 그리고 지금 한 4,400불 정도 수익을 났지만 계속 저는 보는 시점이 3,400, 2차 랠리가 있다고 계속 보고 계속 장기적으로 홀딩할 것이며, 요번 이제 월물이 이제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월물을 2달 포워드 거를 하겠습니다. 거를? 예, 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롤오버 알겠습니다. 형식으로 계속 끌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2.817에 매수로 좀 접근을 하셨던 부분인데, 현재 천연가스 가격대 보면은 어젯장에 꽤 급등을 했어요. 어젯장에는 지금 보니까 거의 3% 가깝게 올라왔었고요. 현재 가격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2.90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이 약 $4,500의 수익을 현재 보고 계신 상황인데, 길게 보시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만큼 이번 월물이 마감이 된다면은 앞선 차월물로도 계속적으로 매수로 끌고 가실 생각이다라는 부분까지도. 네. 네네. 제가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꼭 주식만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해외 선물도 자기가 방향성이 옳고 국제적인 역학관계나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란에 대한 그런 문제 부분도 있고, 접대 말씀했듯이 캐스터 분께서 베이커 휴즈가 계속 채굴 장비가 증가했는데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이란의 봉쇄 정치가 하면은 미국이나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역학관계나.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에 이렇게 단기적인 데이 트레이딩 관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품과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천연가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귀를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세 분의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 재점화 속에서 북미 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에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수에 대한 상황입니다. 현재 북은 2,700 초반대까지 밀린 상황이고요. 2,709.25포인트선 거래되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 6월물인데요. 이탈리아 정치 리스크와 독일의 5월 제조업 예상 하회로 하락이 좀 가중된 상태입니다. 오늘장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1.17190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유로도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오늘 원유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오일 7월물입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공급 차질 속에서도 차익 실현 매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격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71.86달러 선으로 후반대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세 번째 이슈 점검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 6월물입니다. 지정학적 우려 속에서 하방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자리가 몇 거래 연속 지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도 128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코멘트 속에서 하루하루가 좀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뿐만 아니라 나스닥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저는 다운이고요. 골든서클 박지선 마스터님 업이고 주상 마스터님도 마찬가지로 업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 마스터님 다운이고요. 외신 쪽에서도 다운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일단 업과 다운으로 좀 갈린 의견입니다. 일단 관망에 대해서는 좀 거친 의견인 것 같은데, 자, 일단 골든서클 박지선 마스터님과 주상 마스터님 업이신데, 먼저 주상 마스터님 업에 대한 의견. 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업에 대한 의견 어떻게 좀 적용하면 좋을까요? 예.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공교롭게도 저번 주 수요일 날과 똑같은 패턴으로 일단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조금 지켜보자면은 저번 주 일단은 15일에서 이제 16일 넘어가는 시점을 보면은 똑같이 장전에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장이 열린 직후 일단은 횡보를 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네. 지금도 일단 오늘도 공교롭게도 그날 이제 최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오늘과 가격대가 밴드가 동일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네. 밴드가 동일하다는 점을 본다면은 오늘도 똑같이 일단은 2700선을 하향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은 역시 횡보를 하면서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일단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캔들상으로도 봤을 때 지난주와 거의 좀 유사한 흐름입니다. 그때 또 주의 깊게 들으셨더라면 현재 부분 설명이 좀 잘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709.25포인트이고 2,700선을 지지가 돼 있을 계속적으로 매수적인 관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업에 대해서 지난주와 좀 유사한 흐름 속에서 같은 전략을 좀 구사를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옆에 계시는 헤르메스 마스터님은 다운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전략이 들어갈까요? 공교롭게도 이제 방향이 완전 다른 네, 쪽으로 맞아요. 정해지게 됐는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거는 2,700선의 이제 돌파 여부입니다. 아래쪽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빠질 구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번 주는 제가 관망 의견을 드리면서 위아래 전략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700선 아래로 올 때는 아래쪽으로 이제 돌파로 해서 볼 수 있는 구간이 있고, 2,720선 위쪽에서는 이제 매수 대응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렸는데, 저번 주는 보시면 2,700선 위로 이제 많이 형성이 되면서 아마 제 의견을 따라서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좋은 매매를 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하면은 2,700선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지지 보이면서 올라왔지만
이제 강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방 박스권 내에서 좀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아래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치적 리스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막 불거져 나온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지만 반영은 별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제 아래쪽을 좀 밀렸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올랐을 때 매도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 다른 전략을 좀 구사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하방 쪽으로 더욱더 우위를 두시면서 지금 이전에 불거졌던 리스크에 대해서 좀 선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반영이 된다면은 더욱더 밀릴 가능성을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것 같아요. 하방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일단 업과 다운 한 분씩 또 의견을 들었는데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이 지금 업을 들으셨죠? 저는 그거는 좀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네. 주에서도 저는 업을 들었고요. 왜 변함이 없냐면, 2차 요번에 또 중미 협상도 보다시피 암묵적인 약간의 또 합의점도 약간 도출했지만 또 오늘 또 보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약간 좀 말 바꾸기도 또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점진적으로 결국에는 국제 정치나 국제 경제적으로 왔을 땐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저 같은 경우에는 휩소시 계속 물량을 계속 매집을 해가지고 좀 더 저는 장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지난주와 좀 동일한 의견을 주시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면서 업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좀 시황적인 부분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주에 비교해서는 관망이 나오지 않았어요. 모두 좀 또렷한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신이 말씀하신 그 전략에 대해서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분에 대해서는 또 모의 투자로 좀 직접 실현을 하시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은 없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20선 정도 근처에 왔을 때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올라간 다음에 이제 위쪽에서 매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좀 밀렸기 때문에 개장 이후에도 또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720선까지 반등 시 다시 한번 좀 매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외신 쪽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이시죠? 네, 오늘 증시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중국과의 그 GT 관련 협상, 그리고 무역 협상 자체가 지금 불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뭔가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으로 좀 돌아서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에는 GT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벌금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13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경영진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GT에게 도움을 주겠다,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바로 바뀌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좀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 또 다른 것들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과의 이제 북미 회담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이제 6월 달에 원래 북미 회담이 12일 정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북한이 그렇게 말을 먼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고, 또 북한이 조건에 충족시켜주면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게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은 이제 너무 급작스러운 어떻게 보면 상황 변동에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의회에서도 반응이 좀 엇갈리면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 증시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는 오늘 이제 동부시각 2시에 발표되는 연준의 그 회의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기는 이 회의록이 물론 금리 인상 횟수와 얼마큼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단서가 되면서 투자에 좀 좋은 정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과
증시와 또 달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지금 다양한 이제 원유 재고 발표를 비롯해서 또 이제 PMI 예비치 그리고 4월 신규 주택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해서 오늘 조금 시장을 출렁이게 만들면서 하락세로 견인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GT에 대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GT 제재 문제 번복 소식에 그리고 6월에 예정했던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불확실성에 이런 지수에 대해서 모두 좀 후퇴하고 있는 아시아 증시의 모습도 확인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 S&P 500에 대해서 세 분의 마스터님이 전략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나스닥도 추가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역시나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S&P 500 비교해서 더욱더 하락폭이 큰 상황이죠. 거의 1% 가깝게 빠지면서 6,900선이 무너졌고요. 6,84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나스닥 같은 경우 S&P 500에 비해서 조금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을 더욱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혹시 세 분의 마스터님 중에서 나스닥에 대해서 포인트 나오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어떤 분께서 도와주실까요? 저는 지금 네. 오늘 저는 네. 저는 제 계좌에서 네. 매수를 들어가고 나스닥을 있습니다. 매수로 역시나 네. S&P와 나스닥 모두 같이 아니요, 저는 네. 지금 제가 있는 포지션은 네. 제가 나스닥을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네. 미리 진입을 하셨어요, 이미. 네, 네. 어느 가격대 진입하셨을까요? 지금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지금도 들어가도 돼요? 네. 네. 6,844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아까도 지수를 매수입니다. 매수를 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네. 이건 아까 캐스터님께서 얘기했지만 원래 트럼프 정책이나 본질은 결국에는 저는 그거는 표를 의식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표를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스처를 계속 해가지고 강한 대통령을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있는 정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국제적인 정세나 역학관계에서 봤을 경우 결국엔 중미 협상은 결국에는 타결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나스닥에 있는 문화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서비스 개방 확대 그런 종목이 나스닥에 많이 포진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계통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계속 저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한 1% 정도 좀 오늘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아시아장이나 유럽장이 해도 결국에는 보호무역주의나 더 통합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아까 GT 벌금도 얘기했듯이 네. 좀 더 수혜가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박진서 트레이더님께서 일단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매수 관점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부터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요거는 일단은 매매하실 때 굉장한 중요한 팁인데요. 통상적으로 미국 금리가 4회에서 5회 정도 인상이 진행된 시점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자금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시중의 자금 고갈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요번에 만약 금리 인상이 잡힌다면은 지금 6월, 7월 부근에 일단 금리 인상이 확정된다는 조건 하에 그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외신 측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2000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금리 인상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나서 중간에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통상 9개월에서 6개월 정도부터 조정이 찾아오는 거는 과거 다우존스부터 시작해서 나스닥 50년 차트만 봐도 모두 다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형상입니다. 자, 그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지금 통상적으로 9개월,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동안은 기술주인 나스닥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강한
유통이나 아니면은 생필품 위주의 주식을 인덱스에 주로 함유하고 있는 S&P 500이 더 일단은 매력적이라고 일단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향후 국내 주식에서도 일단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은 다우존스나 일단은 나스닥만 보면은 기술주의 지금 주가가 밸류데이션이 굉장히 상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은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나 유통 쪽이 이제 앞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S&P 500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포지션 매매적인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조금 지수를 조금 나스닥에 대한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가격대가 역시 저번 주 수요일 기준에서 유사하죠. 네. 예, 지금 딱 그 걸려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걸려 있는 지점이고 지금 5월 10일자 저점대랑 시가 부근이랑 지금 가격이 딱 오늘 당일 최저점이랑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6,828보다 하향 돌파 시 매도 관점이 굉장히 유효하고요. 돌파 매매 측면입니다. 네. 그리고 상방으로는 6,860 돌파 시 매수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은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발표 이후 개인의 어떤 뷰를 갖고 방향성 매매를 하기보다는 시장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매매가 굉장히 유효하다. 봉색가를 보고 따라가는 매매가 유효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나스닥 좀 뷰를 주셨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뷰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이 부분을, 이 시황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 결말 안에서 나스닥을 좀 길게 매수 쪽으로 끌고 가셔도 좋다라는 박진서 마스터님의 의견과, 그리고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금리 인상이 4번에서 5회로 좀 급격하게 빠른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S&P 500이 그 수혜를 더욱더 입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나스닥보다는 S&P 500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욱더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나스닥 들어가실 분들에 대해서는요, 6,828포인트가 깨진다는 매도 추세로 함께 좀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위쪽으로는 6,860포인트가 돌파 시 그때 매수적인 관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적인 관점까지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의 마스터님. 그 FFC 그때는 네네. 우선은 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그때 제일 변동성이 엄청 과도하기 때문에 그때는 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장기 관점을 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빅 이벤트였을 경우에는 그때는 우선은 청산하고 다시 흐르는 방향으로, 저는 만약에 많이 나스닥이 2% 정도 떨어진다, 그럼 저는 잡겠습니다. 또 해가지고 매수.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항상 해외 스무라인에서는 빅 이벤트라든지 이슈가 걸려 있으면 그때는 조금 포지션을 정리하셨다가 재정비됐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됐을 때 그때 매수적으로 들어가 보시라는 조언까지 다시 한번 도와주셨습니다. 자, 지금 거의 1% 가까이 빠졌다가 소폭 지금 나스닥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장 바로 앞두고. 헤르메스 마스터님은 포인트 어떠실까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박진서 마스터님이 이제 단기적인 매수를 들어가셨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타고 올라오는 모습들,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은 맞습니다. 아직까지 상방 추세가 꺾여서 하방으로 간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지금 라인대에서 걸린 자리들을 보자면은 지금 라인을 제가 긋고 있는데 이런 라인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라인대에서 걸리는 라인대까지, 그래서 중복되는 라인대를 좀 보자면은 아마도 이 라인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쪽 라인이거든요. 네네네. 네, 이쪽 라인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올라와서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6,900선, 좀 못 미치는 6,890선에서 6,900 사이 정도
까지 좀 바라보셔가지고 1차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하방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주상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아래쪽 빠졌을 때 돌파 매도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루하루 시황과 매분 시간마다도 달라질 수 있는 시장 속에서 포지션을 정말 알차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나스닥. 네, 어떤 것을 나스닥은 우선 청산하겠습니다. 아, 나스닥 매수로 들어섰던 부분. 6,660을 거기 강하게 못 돌파해가지고 우선은 청산하고 또 관망하겠습니다. 또 수익 났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로 이전에 이미 들어가셨던 부분 6,860선을 강하게 돌파 못하고 좀 주저앉기 때문에 일단 청산을 하셔서 수익을 가져가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헤르메스 마스터님은 6,890과 6,900까지 좀 짧게 수익 매수 쪽으로 바라보셔라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전달해드립니다. 자, 이러던 와중에 지금 30분이 지나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개장과 함께 시세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개장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개장과 함께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폭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2,711포인트까지 소폭 반등했고요. 0.49% 하락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소폭 반등하면서 회복이 된 상황이죠. 6,856.50포인트 선으로 0.75%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워낙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소폭 반등하면서 1.1736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1.17 초반대까지 빠르게 밀렸었는데 소폭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뭐 이전의 가격대와 유사합니다. 1288.9달러, 1289.2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72달러 이탈 이후에 71달러 후반대, 지금도 다시 또 올라가면서 71.95달러까지 반등합니다. 0.2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달러 인덱스는 93.480선으로 일단 중반대 가격보다 소폭 내려가고 있는 93.480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개장 이후에 소폭이나마 반등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재점화에 하락 출발했다라는 본장의 소식도 전달해드립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지금 천연가스는 상승을 조금 더 높여가면서 5,000달러가 지금 골드서클 박준상 마스터님은 네, 올라가고 있는데 이대로 장기적인 보유라면은 꽤 수익이 좋겠는데요. 저는 그 저때도 말씀했지만 뭐 기본은 3,400은 무조건 저는 무조건 간다. 3.4. 그리고 좀 더 끌고 가자면 3.8은 저는 원유에 대한 지금 천연가스에 있는 스프레드랑 계속 아까 반복적으로 했지만 이란 그 제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인데 가장 지금 이란을 봉쇄했을 때 가장 많이 타격이 되는 국가가 대략적으로 어디인 것 같습니까? 김은혜 아나운서님 혹시. 이란을 공격을 했을 때요? 이란을 이제 제재를 했을 경우. 이란을 제재했을 때 이란의 그 석유를 받아서 사용하는 나라들.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가 아닐까요? 가장 큰 타격을 제가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요. 유로존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유로존에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란에서 유럽의 수출하는 물량이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북해 유전도 있겠지만 북해 유전은 뭐 브렌트유 생산 단가가 좀 높은 편인데 북해 유전은 좀 경미하고 생산량이 경미하기 때문에 이란이나 뭐 사우디에서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도 수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란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럽 경제에 대해서 타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물량은 결국엔 미국이 또 그건 에너지를 이제 수출로 이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자국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면밀하면 가장 요번에도 큰 수혜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나 사우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유가는 점진적으로 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천연가스는 네. 스프레드가 유가에 비해서 너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장량을 뭐 나중에 뭐 역사책을 뭐 보시던 뭐 지리책을 보셔도 보겠지만 네. 매장량은 이란이 절대적입니다. 천연가스는. 매장량이 천연가스가. 네. 생산량은 알겠습니다. 뭐 한 2, 3위 정도 되지만 매장량은 거의 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 섹터에서는 주로 크루드오일, 원유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또 천연가스도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 일단 천연가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양이 많은 국가가 이란이군요. 네. 그 부분과 또 소비하는 나라는 유로존에서도 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매수 쪽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3라인을 넘어설 때까지도 보유 의견 주셨다는 점, 장기적인 관점까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천연가스에 대해서 워낙 좀 큰 수익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의 마스터님은 천연가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해요. 혹시 뭐 자주 거래하시거나? 네. 예, 천연가스 같은 네. 경우는 제가 주로 네. 거래를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천연가스의 미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좀 들어보자면은 근래에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한국에 날라오는 이제 미세먼지만 봐도 중국에서 지금 얼마나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에 보면은 원인이 대부분이 석탄으로 인한 난방이나 발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은 지금 친환경 에너지인 천연가스로 에너지 자원이 일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력 생산 부분에서 그런 면을 본다면 중국의 앞으로 주력 생산이 천연가스로 만약 전환이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천연가스의 시세는 지금보다 더 월등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도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황인에서도 분석을 하실 때 앞으로의 전망은 좀 밝다. 상승 쪽으로의 플러스 분석도 함께 도와주셨고요. 헤르메스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뭐 상승 네. 쪽으로 보는 건 마찬가지 시각이고요. 일단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골드 매수를 들어갔어요. 골드 네, 매수 골드 들어가셨나요? 들어가서 지금 네. 한 계약 청산하고 한 계약은 본절 잡고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는 좀 이따 골드 설명할 때 같이 네. 곁들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짧은 순간에 방송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모의 투자로 수익까지 내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실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개장이 이어졌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인데요. 자, 유로 FX 워낙 오늘장도 하락이 컸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1.17330달러 조금 소폭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준비되셨죠?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아니 주상 마스터님 홀로 지금 업을 들어가셨고요. 자, 지금 저와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 헤르메스 마스터님 그리고 외신 쪽도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주상 마스터님의 의견을 먼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유로 FX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로 보면은 일단은 계속 가격이 눌리고는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제가 오늘 업을 든 이유는 일단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은 상단에서 가격이 일단 계속 맞아서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닥 네. 일단은 잠시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예, 차트를 보면은 방금 전에 크게 바닥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네. 이 부분에서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일단은 현재 매수 신호가 일단 발생을 했고 네.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S&P도 역시 일단은 매수 그리고 유로 FX도 일단 매수. 그래서 일단 두 시그널을 매수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단기적인 차원에서 일단 보고 갑니다. 참고로 이거는 한 5분, 10분 사이에도 일단 바뀔 수 있는 뷰이기 때문에 스캐핑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든 겁니다. 네. 아니, 지금 방금 보여주신 차트는 틱 차트로 보시나요, 혹시? 아닙니다. 네.
예, 분봉 차트입니다. 아, 예. 분봉으로 세팅해서 지금 소폭 반등이 일어났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매수적으로 짧은 관점입니다. 매수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지금 그 외에 지금 헤르메스 마스터님도 다운 들어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좀 반등 시 추가적으로 매도로 들어가실 분들 좀 대기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네. 뭐 지금 같은 경우 네. 이제 유럽 쪽에 산지한 얘기들도 이제 이탈리아 정부 문제, 뭐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인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죠.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독일 이제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결과적으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쪽에선 좋은 소식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게 유로는 하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의견인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좀 더 갈 때도 아래쪽으로 빠질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일 저녁에 또 ECB 재무장관 회의가 또 열립니다. 이틀에 걸쳐서 또 발표가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도 뭐 좋은 소식보다는 이제 그냥 흘러가는 소식들이 나올 뭐 전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 보고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 라인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이 라인입니다. 1.1848 라인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6월 16일 그때 방송이었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이 라인이 장기적으로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지저항을 이루는 라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라인 때 맞고 이제 빠지는 항상 이제 저항을 맞고 빠지는 부분이 온다로 가면은 매도 시각으로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뭐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정확하게 이 라인이 강력한 라인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맞고 빠지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뭐 다시 빠져주는 라인 나왔고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빠져주는 라인 오늘 게다가 더 빠졌죠.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빠진 라인에서 1.177 라인과 1.1815 라인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쪽에 왔을 때 이제 매도 전략으로 부딪히면은 매도 전략으로 가시는 게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시황과 접목해서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좀 긁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소폭 다시 반등했다가 저점 더욱더 낮추면서 내려가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서 매도적인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부근에서의 1.17717달러까지 좀 반등을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매도적으로 들어가 보시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서클 박진성 마스터님도 역시나 다운이시죠? 네, 네네. 왜 저번 주는 네네. 제가 관망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은 네네. 미국에 있는 금리 인상 때까지는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란 제가 계속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이란에서 제재 조치를 하면은 아까 유로존 같은 경우 제가 타격을 입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계속 그렇게 데미지가 계속 가다 보면은 지금도 뭐 최근에 보시다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명품 소비량이 조금 슬슬 감소 추세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염두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이란 문제에서는 유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통로가 막힌다고 하면은 이태리는 좀 단기적인 문제지만 금리 인상 때까지는 좀 많이 괴롭힐 수밖에 없다. 미국 금리. 그때는 관망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그게 좀 타격이 좀 더 있다 보면은 오늘도 PMI라든지 좀 안 좋게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한 0.8% 타다가 잠깐 좀 반등했는데 네. 0.5나 0.40 정도 오면은 한번 매도 치시는 게 왜 그러면 이런 패턴에서는 쉽게 못 올라갑니다. 이런 패턴은 쉽게 못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은 오시면은 한번 매도했고 좀 또 드시고 계속 그런 전략으로 이런 패턴에서는 쉽게 못 올라가고 좀 장기적으로는 달러를 아마 금리 인상 그때까지를 한번 보면 그래도 한 95달러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그때 돼서 또 전환할 수 있겠지만 우선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있겠지만 지금은 불확실성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매도 접근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로에 대해서는 1.174 가격대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반등 시에는 일단 매도적인 관점으로 짧게 이렇게 끊어 가시면서 하는 수익을 내시는 것이 가장 현재 구간에서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전략상으로는 다른 전략을 좀
구설을 해주셨지만은 현재 뭐 같은 그런 기조인 것 같습니다. 짧게 수익을 잘 가져가시라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어서 외신 쪽에서도 역시나 다운 의견인데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뭐 유로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의 강세 때문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도 뭐 그러한 소식은 조금 별반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탈리아 정치적 상황이 계속 불확실성을 좀 이어가면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로는 계속해서 지금 3달째 전체적인 하락세 흐름에서 역시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의 조금 특이한 점은요, 이 스위스 프랑은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그런 혼란 상황 때문에 약간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로와 또 스위스 프랑 이 자체가 유럽 내 환율에 관련돼서 이 심리를 가늠할 만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스위스 프랑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개입을 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스위스 프랑이 오르고 있는 상황은 체계적인 위험의 고조다라고 보면서 투기꾼들이 유로에 대해서 아무래도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탈리아 상황이 계속해서 조금 변동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세페 콘테 총리를 후보로 승인할 것인지의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외신들은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거의 총리 승인이 일어날 것이고 이 부분에서 당연히 포퓰리즘, 유럽 최초의 이 포퓰리즘 정치 이런 인식이 이제 이탈리아에 퍼지면서 유럽과의 EU와의 계속해서 대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가 이제 영국처럼 유로를 탈퇴하면서 제2의 브렉시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또 전망을 내놓고 있는 외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로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또 미국 증시가 더욱더 예전에도 그랬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입김이 어느 때보다도 세계 증시를 움직이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눌려서 유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한동안은 쭉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탈리아 상황이 안정이 된다 할지라도 정권 자체가 아무래도 유럽과의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동안 유로의 그 하락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 쪽에서의 의견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스위스 프랑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세 분의 마스터님의 의견 다양하게 저희가 전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만으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목요일장과 금요일장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시면은요, 실시간 리딩 무료 방송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욱더 특별하게 유료 방송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유료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전략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1부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세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크루드오일과 골드에 대해서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